태풍 미탁이 몰고 온 폭우와 강풍에 강릉과 동해, 삼척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헤아리기 힘든 재산 피해와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바닷가 저지대 마을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산에서 바닥까지 빠르게 내려온 많은 물이 빠지지 못하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해광 지역에는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흙을 쌓는 토지 개량 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쉽게 떠내려가 중금속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많은 비로 수많은 주민들이 힘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자던 주민이 숨지고 물에 잠긴 주택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호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디가 호수고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상가에 머물던 주민들은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강릉 오죽헌 주변은 비가 거의 그친 오늘 낮까지도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차 하나도 못 걸어냈어요. 그래서 차가 승용차가 이리로 떠내려가고 뭐 2차도 저 있던 여건이 떠내려간 거예요. 이게.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비가 그친 뒤 돌아가 본 집안. 가재 도구가 이리저리 자빠져 뒤죽박죽입니다. 지난밤 삼척의 1시간 최대 강우량은 129mm. 강한 비바람 속에서 주민들은 2층 집과 마을회관 등지로 허둥지둥 대피했습니다. 비까지 차서 노인네들이 걸어 나오질 못해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목마에 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진 물폭탄에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삼척에선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70대 할머니가 숨지고 강릉의 송어 양식장에서는 40대 남자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하고 안 받기 때문에 내려와 봤나 뭐예요. 내려 옷가래 내려온 옷가래 하면 그 상태 그 전에 하면 무너졌나 뭐예요. 교통 불편도 많았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 장호터널 입구에서 천여 톤의 산사태로 차량 통행이 8시간가량 막혔습니다. 강릉의 시내버스는 도로 침수로 꼼짝하지 못하다가 도로에 물이 빠지면서 조금씩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틀 동안 영동 지역에 내린 비는 삼척 궁촌 486, 강릉 옥계 378, 동해 368mm 등 40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특히 해안가 저지대 일대 피해가 컸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가 가깝고 가파른 데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 쪽에서 내려온 많은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닷가 저지대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지나는 강릉의 한 마을에서 뚝이 터졌습니다. 산 쪽에서 밀려온 물의 무게를 뚝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 일대가 물이 다 잠겼었어요. 이 일대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천방뚝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만 오면 잠기는 마을. 수확한 논에 남겨놓은 조사료가 못 쓰게 됐을까 농민은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를 다리가 장키고 이러니까는 불편하고 말고 지금 봐야 안 되겠는데 안 보니 또 궁금증이 나오고. 바닷가 횟집 상가는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2, 3분이면 그냥 쫙 들어와요, 그냥. 쭉 들어왔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여기는 항상 침수 지역이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죠. 물에 잠긴 가게 안을 정리해보려 애써보지만 어른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후 들어 내리는 비가 많이 줄었는데도 바닷가 저지대 마을은 이렇게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주민들이 하루 종일 애를 먹었습니다. 강릉항 인근의 강릉 남대천 하류. 해수면이 높아지고 거센 파도가 치면서 내려온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강릉항까지 직선거리로 15km 남짓으로 짧고 가팔라 엄청난 양의 물이 빠른 속도로 하류로 흘러가지만 해수면이 높아진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저지대에 모이는 겁니다. 이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물을 빼내는 작업보다는 과연 이 저지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비만 오면 생기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광산 피해 방지법에 따라 폐광 지역의 중금속 토양을 안정시키는 토지 개량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는 점성이 없는 모래 성질의 흙을 쌓아놓는 게 핵심인데 비가 오면 쉽게 떠내려가면서 중금속 성분도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듯한 풀밭, 산기슭에 자리 잡은 터 군데군데 물길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비만 오면 급경사를 타고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많습니다. 석탄 광산이 있었던 이곳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 광해관리공단이 지난해 4만 톤가량의 흙을 쌓는 토지 개량 공사를 벌였는데 비만 오면 휩쓸리면서 근처 계곡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의 식수원마저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청정 계곡에 비만 오면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도로바닥이 흙이 투성이로 보시다시피 흙이 이만큼 이렇게 토사가 쌓이면 비 조금만 와도 이렇게 쌓이는데 3년 전 토지 개량 공사를 끝낸 인근 마을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덮어놓은 흙이 작은 비에도 떠밀려 공무원들이 토사를 치워오다가 결국 올해 주민이 직접 보강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니들 바빠서 못하고 하면은 내가 사람 부르든 내가 사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비 한 대 하고 램컨 한 대만 넣어줘라. 광해공단은 지형에 맞춰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 하지만 덮은 흙이 쉽게 떠밀려 주변 하천까지 토사로 오염될 뿐 아니라 중금속 성분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너무나 단순한 복원 형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도 중금속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농가나 주변의 식수원에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해공단은 토지 개량 공사 하자 담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광해 방지 사업 취지에 맞게 토지 개량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국비가 1,4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국비는 1,416억 원입니다. 2017년에는 275억 원, 2016년 472억 원의 국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2월 2일 국회 예산안 의결 전에 2천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1대1을 기록해 6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233명 모집에 257명이 지원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2천여 명인 것과 달리 2015년부터 3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은 강원도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가산점이 늘어나 강원도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12번째와 13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도내 농민들 사이에 또다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돼지 출하를 준비하던 11개 시군 도내 축산 농민들은 다시 이동 제한 조치에 묶이면서 경제적 손실과 분뇨 처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진 도내 4개 시군 도축장에 일제 소독을 벌이는 한편 농장에 대해서는 생석회를 다시 뿌리며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울산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0대2로 져 리그 4위 자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슈팅 14개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울산의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원FC는 오는 6일 오후 2시 상주 시민축구장에서 상주 상무와의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속초시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현 청사가 지은 지 52년이 됨에 따라 새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 건축에 필요한 청사 건립 기금을 10년간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속초시 청사는 1967년에 준공된 본청을 비롯해 1990년에 건립된 시의회,
2003년 신축된 종합민원실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 달 말에는 제2별관이 준공됩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제조 공장이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일 슬롯머신 제조 사업 경과 보고를 통해 올해는 280억 대를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제조 공장 건립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2022년부터는 연간 판매량을 100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